잠시 S&P의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는데 이미 51선을 하회하고요. 가고 있고 2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200일선이 4,200포인트입니다. 4,200포인트.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녹색선인데 이렇게 약간 굽었어요. 이렇게 굽어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더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다 30주 이평선 혹시 아십니까? 30주 이평선? 이거 뭡니까? 그 지금 30주 이평선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의미 없다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뭐가 의미 있냐? 10년물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있죠.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그죠? 달러 의미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3인방. 유가, 달러, 금리. 이게 악재 3인방입니다.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뭔가 환경이 올라오기 좀 멀어 보인다는 거. 네,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금리, 그 다음에 달러, 유가는요, 하루에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사이트마다 보시면 좋은데,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약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때려치고, 다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다음 그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탁이 RSI가요, 애플이 41입니다. 마소가 36이죠. 아마존 38, 알파벳 40, 메타가 48, 요건 빼고, 높은 편이죠. 빼고, 엔비디아 34, 테슬라 41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미 반등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심한 게 엔비디아. 34는요, 올해 처음 찍은 겁니다. 34. 올해 처음 찍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반등이 임박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의미가 없더라도 반등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4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반등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매수 매도를 결정하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니까 꼭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34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가? 천의 엔비디아가? 진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스탁이 여기죠.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데 평균 상승률이 약 55% 올라왔죠, 올해. 근데 꺾여 있죠. 꺾여 내려오는 부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밖에 493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아덜스. 이거는 얘는 거의 버텨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수의 하락은 누가 일조하고 있냐? 이 친구들. 빅세븐.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빅세븐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지수 반등 어렵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RSI를. 그래서 일단은 RSI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거다고 보시면 되고 반등을 하면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들이 반등하는 거 빨리 기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반등의 모습이 안 나올 걸로 보이지만 이 친구들 한몫해줘야지만 장이 반등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55%대 아덜스는 몇 퍼센트냐면요. 약 5% 상승 보였기 때문에 55대 5로 많이 재미없다. 아덜스는 뭐 403개 종목들은 뭐 아시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메꾸면 좋은데 아직까지 오히려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도 빈입빈 부익부가 심해진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죠. 지금 보시면 주식도 많이 빠져 있고 거의 보합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 역시 재미가 없고 요거죠. 하늘색이네 하늘색 인스타카트 주가고요. 그 다음에 클라비오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IPO 3인방이 전부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IPO 종목에 관심도 없어요. 단타 치는 분들 단타만 치지 거의 매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아까 3년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년이 지나야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뭔가 매출과 EPS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년 전에 매수하는 것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IPO 종목 있지 않습니까? IPO ETF.
IPO 종목이 모여있는 ETF가 IPO예요. 아시죠? IPO ETF. IPO ETF가 보통 3년 단위로 종목을 갈아치웁니다. 약간 우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일반 3년을 본 다음에 그때 장기 매수할지 그냥 볼지를 그때 판단하면 좋아요. 그 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다 좀 주가 빠집니다. 아시겠지만. 해서 절대적으로 IPO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IPO 3방의 흥행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좋죠. 실패했다. 그 다음에 실패한 것도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덤도 마찬가지, BTI도 마찬가지, 지금 인스타카트 암에 대해서 목표 주가 없음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고평가 받았어,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엮이면서 주가 재미없으니까요. 역시 이것도 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그림이 약간 희망적인 그림인데, 1985년부터 제가 태어난 해죠. 1985년. 85년 지금까지. 85년 지금까지 해서 10월 달에 등락을 보여준 건데요. 10월 달 올라갔다. 얼마가? 2.73% 올라갔다. 이게 바로 10월 달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10월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S&P 지수가 아니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5일만 참으면 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통계죠, 통계. 네, 통계 확정은 아닙니다만 통계가 대부분 맞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리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올라가야지만 아까 얘기한 아까 빅7 있잖아요. 빅7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빅4금의 상승을 보여주면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자. 10월 달이요. 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년 잘 기억하시면, 제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연도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제가 지수하고 금리 이상을 같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금리 이상과 지수는 별로 무방한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패드 금리 이상 구간이거든요. 그때마다 장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왔죠. S&P 지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이게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오면 장이 올라왔다가 아니고, 그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영국은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금리를?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완전히 작살 나거든요. 근데 미국만이 경기 좋고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되려 금리가 올리는 게 장이 도움이 된다. 길게 보게 되면. 하루 이틀 빠지겠죠. 근데 길게 보면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금리상 무서워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들이 하나의 미국 장의 특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드리고요. 한번 이것도 길게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모습인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전까지죠. 20년 동안의 모습인데, 딱 보시면 이게 금리예요. 주황색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장도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장도 빠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장도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죠,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그림이기 때문에, 미국은 왜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는 거거든요. 경기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금리 인상과 미국의 시장 흐름은 동일하다. 방향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도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파월의 어떤 그 금리 발언 있지 않습니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발언을 조금씩 맷집이 생기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